자, 오늘 배울 거는 4단원 확률 획득과 활용입니다. 미리 올려줬어야 되는데 약간 늦어졌어요. 근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4단원 확률. 일단 확률입니다. 확률을 배우기 앞서서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시행이란 걸 알아야 돼요. 시행. 그 다음에 사건.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시행은 뭐냐면은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얘기해요. 실험이나 관찰 행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요. 사건은 쉽게 말해서 결과예요. 그 시행의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얘는 주사위에 눈이 3이 나왔을 때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런 결과를 얘기해요. 결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결과 등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표본 공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표본 공간은 모든 결과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이거를 이제 모아놓은 걸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요. 집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이야기해요. 표본 공간 같은 거. 표본 공간은 뭐 주사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1, 2, 3, 4, 5, 6 이걸 표본 공간이라 얘기를 해요. 표본 공간이라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건의 결과가 3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3 이렇게 표현이 돼서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표본 공간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결과 전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거 1이라든가 2, 3, 4, 5, 6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근원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 근원사건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확률의 기본이 되는 건데, 뭐 시행은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얘기하고요. 사건은 그 결과물, 액션 취한 거에 따른 결과물이고, 표본 공간은 이제 결과가 될 수 있는 전체의 모임을 집합 형태로 표현한 거. 여기 확률에서는 이 경우의 수들을 대부분 집합 형태로 표현해서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로 파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근원 사건은 그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원소 하나만 갖는 부분 집합의 형태로 표시한 걸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용어예요. 정리를 한번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경우의 수 처음 배울 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란 걸 배웠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여기서도 이제 합사건이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곱사건도 배우게 될 거예요. 합사건과 곱사건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집합 형태로 A 합집합 B라고 이야기합니다.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예요. 위에 합사건 같은 경우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A 교집합 B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곱사건이라 얘기하고 기호로는 A 교집합 B 형태를 표현을 해요. 근데 이때 새로운 게 있어요.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은 뭐냐면 배반이 무슨 뜻이에요? 배를 서로 반대편을 하고 있다. 즉 마주보고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이때 사건 A와 B를 뭐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반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여사건도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A의 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여집합이면은 그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A의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A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A와 A의 여사건은 뭐예요? 배반 사건이다. 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따 좋네. 맞아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솔직히 시행과 사건은 합사건, 곱사건, 배반 사건, 여사건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시행, 사건, 표본 공간 뭐 그런 사건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는 개념의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실제에서 문제로서는 의미가 많이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확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A라는 사건이 주사위에서 홀수만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1, 3, 5 예시예요. B라는 사건은 짝수만 나오는 사건이라 얘기해봅시다. 2, 4, 6이에요. 그럼 A와 B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에요. 이때는 뭐라 그래요? 사건 A와 사건 B는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A가 홀수, 그 다음에 B가 6의 약수라고 칩시다. 1, 2, 3, 6. 이때는 A 교집합 B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3이 겹치죠. 그럼 공집합이 아니네. 이때는 뭐예요? A와 B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네,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배반 사건을 찾는 경우, 일단 뭐 사건 여러 개를 주고 다음 중 배반 사건을 찾아라. 배반 사건인 두 개를 찾는 거죠. A와 B, 뭐 A와 C, 혹은 B와 C 이런 형태로 찾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경우 빼고는 여기선 단독 문제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6건 정도? 근데 6건도 다른 거예요. 활용적으로 나오니까 뭐 6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리고 이제 목 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약간 코가 막히거나 이런 경우 있긴 한데, 약간 이제 가끔씩 가래가 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벽해졌으니까, 이제 다시 밝은 분위기의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졸렸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졸렸다고 해서, 이제 좀 밝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1 시행과 사건을 썼었나? 모르겠네요. 시행과 사건이 1번이었어요. 확률은 크게 바라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학적 확률. 여러분이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수학적 확률과 통계학적 확률을 좀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라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수학적 확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에 따라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사건의 확률이라고 주어지면은 전체 경우는 6개죠. 6분의 1.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경우는 1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통계적 확률은 무엇이냐? 통계적 확률은 얘는 직접 해본 거예요. 직접 해본 겁니다. 얘는 전체 실행 횟수, 예를 들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면 동전을 100만 번 던져본 거예요. 100만 번 던져보고 뭐예요?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이제 나온 횟수라고 할까요? 시행 횟수?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요.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100만 번 던졌어. 그 중에 50만 번이 앞면이 나왔다. 그럼 확률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인 거죠. 자꾸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뭐냐면, 수학적 확률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한마디로 예상이죠. 예상에 가까워요.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이미 벌어진 일을 계산을 한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얘는 예상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 이제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이만큼 시행을 했는데 이만큼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만큼 일어나겠구나 라고 확인한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을 통해서 다음 거를 어떻게 일어날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왜 그러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서는 크게 오차가 될 만한 이야기가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동전이 옆면으로 쓴다든가, 동전 앞면, 뒷면, 옆면 3개라고 하면은 3분의 1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옆면으로 쓰는 경우를 거의 제거를 하죠. 동전을 100만 번 한다 해도 옆면으로 쓰는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로는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하지만 배제하잖아요. 맞죠? 배제합니다. 배제한다는 건 제거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빼고 생각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통계적 확률은 최초에 시행 횟수가 많이 안 됐을 때 오차가 생길 확률이 꽤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7번 나오고 뒷면 3번 나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이제 100번, 1000번, 10,000번 던졌을 때 점점 오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져요. 2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 자, 기하학적 확률은 1, 2번과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1번하고 2번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실제 시행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혹은 시행을 예측하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시행의 횟수 자체가 정수값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 주사위를 두 번 던졌다, 주사위를 세 번 던졌다 등등에 가까운데, 기하학적 확률은 얘는 그런 거를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연속된 변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아니면 넓이 같은 거, 넓이 등의 변수를 갖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스탑워치가 있어요. 스탑워치가 있는데 소수점 이하 100만짜리까지 나오는 걸 합시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소수점 이하 100만짜리인데, 그거를 스탑워치를 했어? 10초 0000 다 0이 되게, 소수점 전부 다 0이 되게,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멈추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10초 땅 하고 뒤에 0이 100만짜리?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힘듭니다. 엄청 힘들겠죠.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연속인 변수에서는 확률적인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분의 1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엄청 이렇게 견체 나올 수 있는 시행의 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0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속된 변수는 주로 이제 얘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전체 영역분의 특정 영역의 넓이라든가 혹은 길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거기다 다트를 꽂을 건데, 그 다트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꽂힐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12시간이죠. 12개의 자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1시에서 2시는 1개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내용하냐면, 원래는 전체는 파이분의 12분의 1 파이 이렇게 돼갖고 1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영역의 넓이분의 특정 영역의 넓이다 라고 해서 기하학적 확률이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버립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이게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특정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쓸 부교재에 잠깐만 있나 확인해 볼게요. 없으면은 내가 이거 개념을 다 설명하고 그것만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볼 문제집은 블로그에 가면은 나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따 끝날 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자주 나온다기보다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제 좀 뭐라 해야 될지, 나오면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뭐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률의 성질. 이거를 태블릿에 맨날 글씨를 빨리 쓰려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이긴 하나요?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너무 날아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첫 번째. 보통 확률은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PA라고 씁니다. 이때 P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P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probability의 첫 글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PA다. A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PA는 항상 0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 0에서 1 사이에 있고요.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PA라고 했을 때 이게 1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1입니다.
PS라고 할까요? 아까 표본 공간이 S였으니까 요거 가운데 지워볼까? 보통 PS라고 표현해요. 이거 I란 PS 이렇게 표본 공간 대부분 S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거.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때는 P 공집합 표현할게요. 공집합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할 확률 1이겠죠. 전 결혼할 수 있어요. 아직 결혼 못했어요. 이렇게 지금 실제로 이걸 유튜브를 실제 학생들이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이에요. 제가 결혼 못할 확률 뭐예요? 빵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저는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걸 확률상으로는 0, 반드시 일어나는 걸 확률상으로는 1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0%와 0% 이런 거는 뭐냐면 이 확률 0하고 1에다가 100을 곱해 놓은 거예요. 왜? 확률은 반드시 0에서 1 사이에 어떤 분수값이나 소수값이 나오는데 그게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앞에 정수값으로 변환시켜보자 라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률이 50%다.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100분의 1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50%는 뭐야? 2분의 1의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과학 시간에도 퍼센트, 퍼밀 이런 것들은 화학 시간에 다뤄봤던 거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봅시다. 덧셈 정리는 뭐냐면 임의의 두 사건이 P, A 합집합 B 일어났대. 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두 사건이 A 또는 B가 일어났을 경우의 확률은 얼마냐? 내가 발음이 약간 사투리끼가 있나 봐. 자막을 열어보면은 이거를 막 이것을 지금도 얼마냐 발음 좀 똑바로 할게요.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입니다. 맞죠? 그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려보면 A 벤 다이어그램, B 벤 다이어그램.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빨강. 여기 한번 칠하고 색깔을 한 번 더 노랑. 자, 여기 이렇게 칠하면은 겹쳤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된 만큼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두 번 더 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을 뺍니다. 그게 요 의미예요. A 교 B를 한 번 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배반 사건이 아닐 경우 얘기합니다. 두 사건이 배반일 경우 덧셈 정리는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이렇게 됩니다. Y PA 교 B가 빵이라서 그래요. 왜? A 교 B가 공집합이었죠. 공집합은 빵입니다.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맞나요? 이게 덧셈정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면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예요.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 확률은 실생활에 관련 활용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무슨 경우에 확률이 얼마냐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때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혹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건지에 대한 파악에 따라서 쓰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덧셈 정리는 뭐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요.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6건의 확률입니다. 6건의 확률. 자, 6건이라 하면은 뭐였어요? 6건이라 하면은 바로 사건 A의 반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A의 6건은 1 또는 2가 눈이 나오는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P A의 6건은 1 빼기 P A가 됩니다. 그럼 이 6건은 언제 활용하느냐? 문제에 적어도 무엇 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6건이에요. 무조건 6건이다.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적어도가 나오면 무조건 6건이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동전을 2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자, 동전 2번 던지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맞죠? 그럼 사실은 구하면 돼요. 앞면을 이게 헤드, 테일 이렇게 얘기하죠. 테일, 헤드, 그 다음에 테일 이렇게 4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4분의 3입니다.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오는 경우. 요 위에 3개를 얘기해요. H가 앞면이고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T는 뒷면을 얘기해요. 테일, 꼬리 쪽 얘기해요. 머리와 꼬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 빼기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있구나. 1 빼기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시가 쉬워서 직접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은 실제로 6건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들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주의를 해야 할 거예요. 꽤 주의를 해야 한다. 오케이? 실제로는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의 성질 6건의 확률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배울 건 사실 여기까지이긴 합니다. 개념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아까 기하학적 확률의 얘기를 한번 했었죠.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이 문제는 외워두면 굉장히 좋고요. 모르면 틀릴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문제를 줘볼게요. 항상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주어질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만날 거예요. 언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10분만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안에 뒤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맞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철수와 영희가 시간을 정확히 안 정하고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먼저 도착한 사람은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딸랑 10분만 기다리고 10분 안에 안 나타나면 다시 가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2시에 나타나고 영희가 2시 반에 나타나면 철수는 2시 10분까지만 기다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만나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둘은 못 만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이때 이 철수와 영희가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수직선은 아니, 지울게, 이거. 맘에 안 들어. 자, 도형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쫙, 일직선, 기분 좋네요. 자, 여기를 2시,
그 0이라고 합시다. 0. 그 다음에 여기를 30분 3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철수가 도착한 시간을 x라고 하고 영희가 도착한 시간을 y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분 이내에 와야 되니까 얘가 1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10 이하여야 돼요. 그럼 x하고 y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값 x 빼기 y. 왜? 누가 먼저 온지도 모르니까. 그럼 얘를 거리 d라고 했을 때 이 거리는 10보다 작거나 같겠죠. 10분까지만 기다린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x하고 y 둘 다 30분, 2시에서 2시 반까지만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0에서 y는 그러니까 x하고 y는 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버려요. 그럼 이 절대값을 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너스 10 x 빼기 y 10 이렇게 돼요. 뭐 순서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y 빼기 x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식은 동일한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에이씨 마음에 안 드는데. 지울게요. 저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좌표 평면은 이렇게 딸랑꼴랑 옆에만 필요한데. 자, 이렇게 내가 직접 그렸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게 옆에서 보니까 삐뚤빼뚤해. x고 y고요. x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 30, y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최대 30이에요. 즉, 이 두 개의 점은 이 박스 안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x 30, 30 이 박스 안으로 움직일 거고요. 이 직선, 첫 번째 직선을 먼저 보게 되면 y는 x 플러스 10보다 작고요. 두 번째 직선을 풀게 되면 y는 x 빼기 10보다 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부등식의 영역이란 소리예요. 자, 여기가 10, 여기가 20, 그 다음에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10, 여기가 20. 약간 안 맞지만 여기가 10,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y가 x 빼기 10보다 작다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고요. y는 x 플러스 10보다 작다는, 그다음 x 빼기 10보다 크다는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y가 크면은 직선의 위쪽 혹은 곡선의 위쪽인데 위면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삐져나갔다. 요렇게 여기 잘려요. 자, 식을 써볼까요? 이 식이 y는 x 빼기 10이고요. 이 식이 y는 x 플러스 10이에요. y가 크다 그러면 직선의 위쪽, 그 다음에 y가 작다 그러면 직선 아래쪽이라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900분의. 참고로 이 부분의 넓이는 200, 이 부분의 넓이도 200. 그럼 나머지 얼마? 500. 만날 확률은 얼마다? 9분의 5씩이나 됩니다. 쩌네요. 생각보다 만날 확률이 높아요. 운명처럼 생각하는 커플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 2분의 1보다 높은데 못 만나면 그건 운이 더럽게 없거나 운명이 아닌 거죠. 제가 굳이 커플인 여러분들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9분의 5나 돼요. 2분의 1보다 높습니다. 이런데도 못 만나면 뭐야? 헤어져. 야, 어디서 벚꽃도 혼자 보러 갔는데 난. 여러분도 혼자 보러 다니세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뭐야?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의 일부분인 거죠. 일부분. 좀 어렵게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세요. 숫자값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바로 확률에서 기하학적 확률의 응용 패턴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직접 설명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4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까지 모두 개념 설명은 마쳤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학생이 되게 많을 거예요. 2학년들 대상으로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이과생들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우의 수 정도만 일 거고요. 이과생들은 여기까지 시험 범위일 건데 꽤 범위가 많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풀이는 제가 빨리 녹화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게 다 녹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유제가 있고 실전 연습 문제가 있는데 실전 연습 문제 위주로 좀 올려볼게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해보려나? 글쎄, 잠깐만. 오늘이 월요일 하루 날 잡고 쭉 하면 되려나? 이틀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통 크게 다 올려줄게요. 전부 다. 4단원은 내가 작년에 녹화해 놓은 게 일부 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전부 다 녹화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